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트레차코프와 트레차코프 미술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트레차코프 미술관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이동파 그림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러시아 그림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삶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공감하고 느껴 힐링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명백히 다른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러시아 그림에 빠져들게 되죠. 트레차코프 미술관에는 어마어마하게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만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제가 소개하는 그림만이 최고로 좋은 그림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수한 그림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그 그림 중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 위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를 직접 만나 명함을 받으신 분들은 제 명함 장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제 운명을 바꾼 그림이죠. 시베리아행 열차가 간역에 잠깐 멈춘 사이 유영자들이 기차 창틀 사이로 햇빛을 즐기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 속 초록색 창고처럼 보이는 곳이 기차입니다. 18세기 말엽 러시아는 현실의 불합리를 견디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황제의 압제에 반대해 민중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체포되면 정치범이란 제명을 안고 죽음의 땅 시베리아로 유영을 떠나게 되죠. 시베리아는 영하 50도의 날씨에 제반시설 하나 없는 곳이어서 사람이 정착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즉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다가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수영열차가 잠깐 간역에 정차한 사이 아이의 엄마는 자신들의 하루 식량으로 쓰기에도 부족한 빵 한 조각을 떼어내 아이에게 비둘기 모이를 주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눔의 아름다움을, 생명의 귀함을,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죠. 톨스토이는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존재하는 사랑 때문에 행복해진다.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그림의 작가 니콜라이 야로센코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은 후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흥을 삶은 어디에나의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그는 시베리아로 유영을 떠나는 정치범들의 열차 안에도 삶과 생명이 있음을, 현극의 수영길 앞에서도 잠깐의 햇빛을 즐기며 새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음을, 많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 아님을 빵 조각을 나눠주는 어린아이 손을 통해 일깨워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빛날 수 있고 가난할지라도 풍요로운 영혼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이 얼굴 한번 보세요. 미소 짓는 아기의 천진한 얼굴 속에서 순수의 절대 정의를 읽을 수 있지 않나요? 30살의 나이로 처음 러시아로 떠난 저는 모스크바에서 적응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듣지도 읽지도 쓰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현실과 8개월의 딸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무척 지쳐갈 때 이 그림을 만났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그림 속 사람들에게 마치 나인 양 감정이입을 하게 되었고, 좁은 창문을 통해 비둘기에게 먹이를 나눠주며 행복해하는 그들의 성스러운 모습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출렁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현실에 대해 징징대기만 했던 저를 돌아보게 되고 그동안의 교만을 반성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꼭 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나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서 러시아 그림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20년 러시아 생활은 그림과 함께 시작되었고 갤러리 까르치나 관장으로서 현재의 제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제 명함의 한 면을 장식한 라로센코의 삶은 어디에나는 그렇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그림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보니 그림이 달라 보이시죠? 그림이 시가 되고 소설이 되고 철학이 되고 그리고 가르침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진리란 무엇인가는 한편의 그림이라기보다는 철학입니다. 예수와 빌라도가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빌라도에겐 밝고 화사한 빛이, 예수에겐 그늘과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살찐 빌라도가 앙상하게 야인 예수에게 한쪽 손을 내밀고 거만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그림은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빌라도와 예수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빌라도가 예수에게 내가 왕이냐고 물으니 예수님은 나는 왕이고 난 진리를 위해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언하려 한다고 답합니다. 이때 빌라도는 그림처럼 거들먹거리며 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대묻습니다. 예수는 이에 답하지 않고 무섭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빌라도에게 응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그림에서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을 표현할 때 카이로스크로 명암대조법을 많이 씁니다. 렘프란트 그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선에는 밝은 빛을 주고 악의 영역에는 어둠을 주어 극적 효과를 내며 주제를 극대화시키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반대로 진리와 선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속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살찐 빌라도는 환한 빛을 등에 업고 거들먹거리고 있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 그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작가는 선의 상징인 예수를 어둡고 칙칙한 그늘 속에 두면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진리와 선의 성격을 설명하려 합니다. 진정으로 찾고 고민해야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진리와 선이죠. 사실 요즘 잘못된 선과 도덕을 휘두르며 자신이 진리이냐 행동하는 수많은 빌라도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므로 진리와 선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작가는 말합니다. 조금만 주의력을 흐트려도 거짓이 참이 되는 세상이니 어둠 속에 있는 선과 진리를 밝은 곳으로 끌어내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림 속 그리스도는 어둠에 갇혀 신음하는 러시아의 민중, 즉 선하고 도덕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대변하고 있고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자신의 안위에만 급급한 기득권층을 빌라도로 표현했다 볼 수 있습니다. 진리와 선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올바른 진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찾아야만 참다운 진리가 될 수 있음을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빌려 전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림이 철학이 되는 순간 맞나요? 자, 다음 그림은 바실리 막시모프가 그린 모든 것은 과거에라는 작품입니다. 라일락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것을 보니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의 향연이 펼쳐지는가 봅니다. 자, 기적처럼 보이는 노파를 보세요. 그리움 가득한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던 젊음의 시간 속에 인생 고비마다 널려있던 아련한 사연을 떠올린 듯해요. 나이 들고 병들어 육신의 계절은 차가운 겨울이지만 과거에 두고 온 찬란했던 젊음을 떠올리며 노파는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그녀 옆에서 묵묵히 바느질하고 있는 여인은 하녀인 듯 보입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일상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밝은 햇살이 고마울 따름이지 옆에 주인 아씨처럼 추억에 젖은 봄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고통으로 점철되어 떠올리기도 싫은 듯 보여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의 사모바르, 러시아 차주전자에서 차를 따라 함께 마시고 있어요. 러시아도 반상의 차이가 엄격한데 신분 고하를 떠나 두 노인은 이미 서로를 의지하는 친구가 되었나 봅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인생의 동반자로서 이 순리에 순응하며 끝까지 생을 함께할 것 같이 보입니다. 세월은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조용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막시모프의 최고 대표작으로 이동파 17번째 전시회에 출품되었으며 트레차코프는 그림을 보자마자 구매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명성 때문인지 작가는 이 작품을 완성한 후 더 이상 새로운 그림을 그리지 않고 40회가 넘게 반복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 하는데 그래도 고가의 그림이 계속 팔렸다고 해요. 러시아를 여행하다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여러 박물관에서 발견하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모작이 아니라 모두 막시모프가 직접 그린 진품이 맞다고 하니까요.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자식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지켜볼 때라고 합니다. 솔직히 자식을 통해 느껴지는 사랑만큼 벅차고 흐뭇하며 행복한 느낌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림 속 어린아이 또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부모가 도시 노동자로 아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떠나보낸 아들이 그리워 먼 길을 찾아온 듯 보이고 아들을 쳐다보는 엄마의 얼굴에는 사랑, 근심, 애틋함, 반가움, 수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엄마 잘 지냈어? 난 괜찮아 라며 엄마의 손을 잡아주고 지친 어깨를 감싸주면 좋겠지만 무심한 어린 아들은 엄마가 품고 온 빵 한 덩이만을 허겁지겁 베어 뭅니다. 섭섭함이 일기도 전에 엄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다담은 잠시 잊어버린 듯해요. 이들의 랑데뷰는 표현 못할 뭉클함이 되어 하폭 전체를 메우고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집니다. 마콥스키는 이 가난한 모자의 만남을 보여주며 우리 가슴에 잠자고 있는 기본적이고 순수하지만 쉽게 외면해버릴 수 있는 절대적 사랑의 감정을 차분히 일깨워줍니다. 자, 다음은 트레차코프 미술관에서
남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그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좌절하듯 벽에 기대 서 있어요. 그녀는 누구일까요? 창가로 물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침대마저 물에 잠기려 하고 있습니다. 생쥐들조차도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지 침대 위로 기어오르고 있고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물길에 그녀가 서 있는 곳도 곧 물에 잠길 것 같습니다. 매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홍수가 나면 네바강은 범람합니다. 1777년 역사상 가장 큰 홍수가 나고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그림 속 여인은 그곳에서 수장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카테리나 2세와의 권력 싸움에서 참패하고 지하 감옥에 갇힌 타라카노바 공주의 마지막 모습이랍니다. 타라카노바 공주는 엘리자베타 여제와 그녀의 애인 라즈모프스키 사이에서 태어난 왕족이지만 여제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 이탈리아로 보내집니다. 포트르 3세가 등극하지만 아내인 예카테리나 2세에 의해 독살되고 예카테리나 2세가 왕권을 찬탈합니다. 독일 출신이었던 예카테리나 2세는 혹시나 있을 왕권 쟁탈 권력 투쟁을 막기 위해 1775년 해외에 머물러 있던 타라카노바 공주를 러시아로 소환하여 강제로 모스크바 이바노프 수도원에 위패시킵니다. 그리고 공주는 평생 수도원에 갇혀 살다 죽었다 합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여왕제로서 러시아의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귀족들만을 위한 것으로 백성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받고 그녀 집권 시기에 러시아 역사상 가장 많은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합니다. 그런데 가짜 타라카노바 공주가 나타나 자신은 수도원에서 죽지 않았고 훗날을 위해 숨어 살다 피폐해진 러시아를 구원하러 나타났다 천명하고 자신이 왕위 계승자임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결국에 여제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등장에 민중들은 환호하지만 가짜 타라카노바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림 속 여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곧 닥칠 죽음이란 현실 앞에 모든 것이 위태롭지만 그림 속의 공주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아름답고 우아해요. 그림을 뚫고 나오는 그녀의 탄식이 느껴지지만 묘하게 정돈돼 있고 매력적입니다. 사실 플라비츠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민중들의 마음을 타라카노바 공주에 실어 그림을 그렸다 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현실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불안하죠. 하지만 견디해낼 것이며 어떤 위기가 닥쳐도 러시아만의 기본 클래스를 잃지 않을 것임을 우아한 공주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그림 앞에서 넋을 잃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림도 처음 전시될 당시에는 약간의 순환을 겪었다고 합니다. 바로 황제 알렉산드르 2세는 그림의 내용이 불손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림 전시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황제 위의 황제 트레차코프 소유의 그림이었으니 황제도 어쩌지 못하고 전시 카탈로그에 그림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 한 발짝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은 무사히 전시에 참여하고 당시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트레차코프가 콜렉한 그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그림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안정되고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되신다면 꼭 이 미술관을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